오늘도 하루의 시작,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죠. 진행의 조수빈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마감 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기간 디데이였죠. 그런데 약 1시간 20분 남기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기로 밝혔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는 오후 8시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9시였는데요. 미국과 이란은 과거 여러 쟁점들에 대해 거의 모두 합의에 도달했으며 2주 정도면 이 합의를 최종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언급까지 덧붙인 상황입니다. 이후에 백악관은 이스라엘도 임시 휴전에 동의한다고 밝혔고요. 또 남은 이란의 반응도 신속하게 나왔는데요.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2주 휴전안을 승인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협상 시간을 지금 1시간여 정도 앞두고서 나온 이야기들이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미국 나스닥 선물이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국제 유가는 $100 아래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비트코인 상승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 악재들이 너무 길었던 탓일까요? 오늘 국내 증시도 좀 상승 출발을 기대해 봅니다. 어제장에서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대박 실적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강후약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57조 원을 기록을 했고요. 매출은 133조 원이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AI 산업 확장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와 또 가격 상승이 반영된 그런 결과치였는데요. 이렇게 어닝 서프를 보였음에도 장 초반에는 20만 원을 상회하면서 출발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이 국내 증시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좀 강한 출발을 기대해 보는데요. 전일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 기술주들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서도 힘입어서 국내 증시도 좀 기대를 해 봅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짚어드리고요. 또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헤드라인 통해서 주요 이슈들, 장전에 참고할 만한 좋은 뉴스들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방송 말미에는 트렌드 섹터도 4가지 알기 쉽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인사이트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팍스 경제TV 검색하시면 바로 채널 나오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입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채널 연동되니까요.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바로 저희 채널 함께하실 수 있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도 함께해 주시면 많은 인사이트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전일 국내 증시 먼저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다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임다혜입니다. 화요일장 우리 증시 초반엔 축포를 쏘더니 막판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정에 힘입어 초반에 무섭게 치솟는가 하더니 중동 리스크의 속도를 줄이며 나중에는 상승폭을 내주기도 했는데요. 간밤 미증시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이런 긴장감 속에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국내 지수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온도차는 뚜렷했는데요. 코스피는 전장보다 0.82% 오른 5,494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02% 하락한 1,036선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시한이 다가옴을 염두에 두고 이런 제한적인 움직임에 멈춰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수급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매수세가 돋보였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홀로 3,7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3,400억 원, 4,0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322억 원, 기관 1,200억 원 넘게 물량을 팔아치웠고요. 외국인 홀로 1,7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으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장을 움직였던 국내 핫 이슈 2가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는 10일 금리 인상의 전초전이 아니냐며 시장은 이창용 총재의 발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할 전망이 우세하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동 리스크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연간 물가 상승률이 2%에서 최대 3%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이 때문에 시장은 금리의 결정뿐만 아니라 마지막 금통위를 주관하는 이창용 총재의 발언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시장 금리는 최대 3차례 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작은 메시지에도 채권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릴 금통위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함께 만나보셨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삼성전자 역대급 성적표에도 시장은 미지근했다라는 이슈였는데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분기 57조 원, 정말 역대급의 실적을 발표했죠. 하지만 외국인의 팔자 공세 주가는 1.7%에 그쳤고 또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이다가 외국인이 하루에만 5천억 원 넘게 팔면서 외국인의 보유 지분량이 52%에서 4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배경으로는 최근에 유가 급등과 또 금리의 상승으로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가 커진 데다가 외국인 자금의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리밸런싱의 영향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엔비디아의 단 19%에 불과한데요. 이렇게 실적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밸류에이션이 크게 벌어져 있다는 점에서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피크 구간의 초입에 있다며 매수 유지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이슈까지도 함께 살펴보셨고요. 다음으로는 업종별 흐름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중동 리스크의 관망 심리가 우세했습니다. 업종 대부분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반도체 투톱, 빨간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역대급 실적을 힘입어서 강하게 반등했지만 중동 리스크의 제한적인 상승폭 1.7%로 마무리했고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의 실적에 이제 예고되어 있는 이 하이닉스의 실적이 삼성전자가 이만큼 올랐는데 하이닉스도 얼만큼 올라줄까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반영되면서 3%대 강세 보여줬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도 대부분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삼천당 제약의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죠. 삼천당 제약 어제 16% 넘게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논란과 이슈 속에서 넥스트마켓에서는 하한가를 맞이하게 됐던 삼천당 제약이었고요. 그중에서도 방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6%대 강세 보여줬고요. 이와 동시에 중동의 재건 기대감으로 건설주들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흐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을 움직였던 국내 특징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코웨이인데요. 최대 주주 넷마블의 대규모 지분 매입으로 인해서 주가 7%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갔습니다. 네, 최대 주주 넷마블이 코웨이 주식을 1,500억 원 매입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최대 주주가 직접 주식을 사면 회사는 재무적으로 안정되고 또 향후에 타 주주들과의 지분 경쟁 가능성까지 반영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 파트너스가 지배 구조의 개선과 또 배당의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이 배당 확대와 또 지배 구조 개선이 실제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넷마블은 이번 매수로 최대 지분율을 29%로 높여서 지배 구조의 안정성과 또 재무 건정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코웨이 주가 7% 넘는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LG전자입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주가 2%대 약세 보였습니다. 어제 LG전자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1분기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4%, 32.9%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전쟁과 원자적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대외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짓누르며 장중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오히려 주가는 하락한 정말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이 단기적인 변동성에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 같은 이런 신사업과 또 기존 사업에 대한 체질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LG전자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평가하면서 증권사들의 평가와 시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적인 모습 보여줬던 LG전자까지 함께 보셨고요. 그렇다면 AI는 우리 시장을 어떻게 봤을까요? AI가 포착한 시그널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시그널 남북 경협입니다. 시장은 남북의 메시지 속에서 기회를 포착했는데요. 먼저 남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북한 영공에 들어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러면서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고 또 이에 대해 북한의 김현정 노동당 부장은 참 다행스럽고 현명한 처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관계 관리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남북 대화 재개에 기대감을 키웠고요. 이 영향으로 형제글로벌, 형제 INC, 형제 엘리트 등 남북 경협주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세 상승 탄력 받아갔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보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전력 설비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그야말로 전기를 먹는 괴물인데요. 그 괴물을 움직이게 하는 거에는 변압기가 있습니다.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는 데이터 센터에는 전압을 낮춰주는 한국의 초고압 변압기 기술이 미국 북미에서 아주 뜨겁게 인기를 달구고 있는데요. LS 일렉트릭은 최근 미국의 에너지 기업과 약 1,000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일진전기 역시 캐나다에 1,200억 원대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25%의 철강 관세에도 불구하고 전력기기 시장은 공급 부족으로 15%의 관세를 매기면서 이 전력기기 시장이 가격 경쟁력에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북미의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 전력기기들의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까지 함께 모아지며 전력기기가 어제 AI 실시간 키워드에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마감 증시도 함께 보셨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미증시로 넘어가 볼 차례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전쟁이냐 협상이냐 참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 긴장감도 함께 있었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격동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하레그 섬을 공격하는 등의 공포도 있었지만 중간에 이제 유엔 특사가 이란을 방문하고 또 파키스탄에서 미국의 2주간 협상 시한을 늘려달라는 요청, 이런 완화 기대감까지 있으면서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보시면 다우존스홀로 하락하며 마감했는데요. 0.18% 떨어진 46,000선에 마감했습니다. 이외 나스닥과 S&P는 각각 0.1%, 0.08% 상승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총 상위단 움직임의 포착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는 전체적으로 0.48% 정도 상승했는데요. 각각의 기술주 개별 종목의 평가는 좋은데 시장이 겁을 먹어서 올려주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크게 튄 건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주가 상승했습니다. AI 핵심 기업인 엔비디아가 기술주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라는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고평가되었던 이 AI 기업들이 이제는 이 정도면 살만하지라는 흐름 속에서 엔비디아 0.26%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이런 기술주들의 전반적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개별 악재 모멘텀으로 인해서 2% 넘게 떨어졌는데요. 기대되던 폴더블 아이폰 출시가 27년도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앱스토어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그동안 안정적이었던 캐시카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심리를 짓누르며 2% 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알파벳은 브로드컴과 협력해서 AI 칩을 강화하겠다는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클로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AI 기업인 엔트로픽의 매출도 강화하면서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았지만 중동의 리스크로 제한적인 움직임에 그쳤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0.16% 하락했습니다. 약보합권에 머물렀는데요.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했던 것이 가장 큰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실적 기대감과 또 AI 모멘텀으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문제없다며 상승 탄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0.46% 상승했는데요. 우버가 아마존의 웹 서비스 계약을 확대하면서 AI 클라우드 수요가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클라우드 중심의 구조로 인해서 경기가 민감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상승 탄력 받아간 아마존닷컴까지 보셨고요. 다음으로 브로드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려 6% 넘는 상승세 보여주며 특징적인 종목이었습니다. 구글에 31년까지 TPU 칩을 공급하겠다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호재 속에 6% 넘는 탄력 받아갔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엔트로픽과의 AI 협력 기대감도 몰리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메타 플랫폼스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자본 지출의 불안 이슈로 하락하다가 상승 전환했고요. 테슬라는 1.75% 연이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텔과 스페이스 X와 협력하는 테라페 프로젝트 소식에도 하락했는데요. JP모건이 실망스러운 1분기 차량 인도량과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량 감소를 언급했던 것이 가장 큰 배경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0.36% 올랐고 월마트 3.39%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격의 전략 부담 때문에 이렇게 하락 모습을 보였는데요. 가격의 인하 압박과 또 경쟁의 심화 우려로 3% 넘게 하락하며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마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총 상위단 종목들의 움직임 함께 보셨습니다. 다음으로 미증시 특징주 3가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인텔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라페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테라페 프로젝트는 쉽게 말해서 AI, 자율주행, 그리고 우주, 칩까지 전부 다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기업들이 엔비디아 같은 외부 칩에 의존을 했었는데 앞으로 일론 머스크는 자체 칩을 설계하고 또 생산 체계까지 구축을 하겠다고 소식을 전했죠. 여기서 인텔은 제조 기술 파트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동참하게 선언하면서 어제 특징적으로 상승했던 종목이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사이버 보안 기업인데요. 기업의 해킹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엔트로픽이 AI 보안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동참하기 시작하며 AI 시대 핵심 보안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특징적으로 6% 넘는 급등세 보여줬고요. 마지막 특징주는 파라마운트입니다. 파라마운트는 그동안 워너브라더스의 인수로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요. 이제 그 인수 자금의 걱정이 크게 줄어들면서 10% 넘는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사우디나 또 카타르 등의 대규모 국채 펀드의 투자를 받으면서 인수에 필요한 돈 마련의 큰 고비를 넘었다는 시장의 평가가 있고요. 여기에 유상증자 대신 투자자들에게 신규 매수의 기회를 주기 시작하면서 자금 조달 방식까지도 바꾸겠다 선언을 했죠. 이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작용했습니다.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도 10% 넘는 급등세로 이렇게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확전 우려 그리고 협상 기대라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있었던 간밤의 미증시였습니다. 오늘 아침 속보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는 조건 하에 2주간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했죠. 이로 인해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한적인 움직임에 멈춰있던 반도체주들 중심으로 프리마켓에서 강한 탄력을 받아갔는데요. SK하이닉스는 6%, 삼성전자 프리마켓에서 5%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는 장중에 20%까지 넘어서면서 100만 원 선을 넘어섰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는데요.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모두 다 강한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동 재건의 기대감으로 건설주들 현대건설과 DLENC 각각 4%대, 5%대 넘는 탄력 받아가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국제 유가도 WTI 기준으로 13% 넘게 떨어지면서 97달러 선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제 유가까지도 함께 떨어지면서 우리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에 정말 따뜻하고 완연한 봄을 만들어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실시간으로 박스경제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며 실시간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임다희였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어젯밤의 분위기는 정말 크게 다른데요. 일단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장 막판 들어서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그래도 상승 전환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는 약보합권의 46,584선,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22,017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6,616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밤까지만 하더라도 하리그 섬을 공격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이 두드러지면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일부 언론에서 이란이 외교 소통을 단절했다라는 또 보도까지 나오면서 낙폭을 좀 더 키워갔는데요. 다만 이란 측이 협상 채널이 여전히 열려 있고 백악관도 소통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에 달려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낙폭을 일부 축소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파키스탄이 2주간 휴전하는 이야기를 양측에 전달을 하면서 장 막판 들어서 상승폭이 좀 더 커졌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상승한 채 이렇게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게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 히트맵 통해서 종목들 살펴보시죠. 일단 간밤에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은 브로드컴입니다. 6%나 크게 올랐는데요. 그 이후로는 2031년까지 구글과 TPU 칩을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을 했죠. 이뿐만 아니라 엔트로픽과 AI를 협력해서 2027년부터 3.5기가와트의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는 이런 계약까지 체결했다라는 부분이 강하게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그리고 AMD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장 막판에 파키스탄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상승 전환한 채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종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오라클은 1% 넘게 빠졌고요. 반면에 초록불을 그려낸 쪽은 사이버 보안 회사들 쪽인데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6%대 그리고 팔로알토도 4%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엔트로픽이 대형 기술주를 포함해서 사이버 보안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렇게 사이버 보안 쪽은 좋았지만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하락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도 앞서 전해드린 바 있는 것처럼 애플도 2% 넘게 오늘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폴더블 폰이 이제 출시 지연이 될 것이다라는 보도와 함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 구글 2% 상승 마감했고요. 아마존 강보합권, 테슬라는 반면에 1% 넘게 하락 마감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에너지 쪽도 엑손모빌은 그래도 강보합권에 일단 장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다가오는 이제 또 간밤에 미증시는 에너지 섹터가 또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월마트가 3% 넘게 밀렸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일단 오늘 그 데드라인 마감 기한이었잖아요. 지금 6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2주간 종전 휴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간밤에 미증시에 영향을 줬던 요인들 하나하나씩 타임라인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까지만 하더라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오늘 밤 한 문명이 사라질 수도 있다. 또 전면적인 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라는 좀 강경한 이런 대응책을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긴장감이 더욱더 최고조로 나타났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에 이란 측에서 외교 대화를 거부하겠다라는 또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낙폭을 더욱더 키워갔고요. 양국 간의 이견 차이로 단기간에 합의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런 분석이 어제 밤까지만 해도 나왔었는데 이란이 다시 한번 우리는 대화 채널을 이어가고 있고 협상 지속에 대해서 우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들려오면서 낙폭을 조금 더 축소해 나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역시 다른 그런 가짜 뉴스들, 언론 보도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당부의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유엔 사무총장 특사가 테헤란에 방문 중이다라는 이런 외교적인 협의까지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또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두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 그리고 또 부정적인 시그널이 같이 존재를 하면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친 건데요. 장 막판 들어서 파키스탄 총리가 2주간 휴전을 할 것을 촉구를 하면서 장 막판 들어서 낙폭을 거의 다 말아 올렸습니다. 파키스탄 총리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고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 데드라인을 2주간 연기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란 측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그 2주간 휴전하는 동안 개방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 속보들을 정리해 보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2주간 연기하는 것을 승인을 했고요. 또 이란 측도 호르무즈 해협을 2주간 개방하겠다라고 지금 속보가 나온 상황입니다. 백악관 대변인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따라서 이제 오늘 또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굉장히 집중이 됐었는데 그래도 휴전에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을 하면서 또 프리마켓에서 SK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또 돌파하면서 상승 VI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란 고위 관계자가 2주간 휴전 제안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시장에서는 이 종전 휴전에 대한 오케이 승인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채 금리 그리고 국제 유가가 조금 이 부분이 기대감을 반영을 하면서 하락을 하기도 했지만 휴전에 대한 승인이 나오자마자 국제 유가는 19%나 또 급락을 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인데요. 우리는 이란의 이 호르무즈 개방 조건으로 2주간 공격을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최후 통첩 시한을 약 1시간 20분 남기고 나온 발언인데요. 10개의 항목을 우리는 이란으로부터 전달을 받았고 이것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가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2주 정도면 합의를 최종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 10개 항목을 모두 다 제안을 받아들였다라는 기사까지 현재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이스라엘도 일시 휴전에 동의를 했다라고 했고요. 이란 측도 긍정적인 자세를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넘게 미국에서 시간의 선물에서 상승을 이 발표와 함께 했고요. 또 국제 유가도 급락을 했고 달러도 약세를 보이고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나온 경제 지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소비자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 만에 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4%로 집계가 된 건데요. 전달에는 3% 정도 숫자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했을 때 0.4%포인트 상승을 한 건데요. 이렇게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요인으로는 바로 휘발유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아무래도 영향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 뒤에 휘발유 가격이 9.4%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달에는 5.3%포인트 급등한 전달 대비했을 때 그런 수치인 거죠. 전월에는 4% 정도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지금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급등한 휘발유 가격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식품 가격도 6% 정도 급등할 것이다라고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임대료 상승 역시 전달 대비 1.2%포인트 상승하면서 7%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숫자들인데 이렇게 지금 가격 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물가 상승 압력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 있어서 2차 전지주들이 또 흐름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전쟁 이야기는 지금 다시 한번 휴전이 됐지만요. 전쟁 이야기로 초반에 전쟁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국내 2차 전지주들, 소재 그리고 셀 업체들이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재료 수급이 앞으로 좀 통행에 있어서 우려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하락을 했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요즘 시장에서 ESS 시장이 부각을 받으면서 2차 전지주들도 다시 한번 꿈틀대고 있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장에서 LNF도 7%, 에코프로 머티도 6% 강세 흐름 보였고요. 삼성 SDI는 0.8% 흐름을 보였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원유 공급이 불확실성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
태양광과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가 필요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재생에너지는 항시성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죠. 이를 보완할 해결책으로 ESS가 주목도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요.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말하죠. 아무래도 전력 피크가 전력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에 에너지를 저장을 할 수 있고 또 그 전력이 부족할 때 이 저장 장치를 통해서 꺼내서 전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ESS 시장이 더욱더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 전략 인프라의 필수 요소다라고 할 정도로 더욱더 중요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 SDI가 또 LNF와 함께 1조 6천억 원의 공급 계약 소식이 최근에 들려왔었죠. 그러면서 지금 2차 전지주 안에서 LNF가 또 증권가들의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LNF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는데 교보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18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다. 흑자 전환 기대감을 안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산이 굉장히 크게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국내 업체 최초로 삼성 SDI와 이 LFP 양극재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변곡점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탈중극 양극재 기업이다. 정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을 따냈다라는 부분이 중요해 보이고요. 대부분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3원계 배터리에 집중하고 있을 때 LNF가 아무래도 LFP 양극재 배터리에 좀 더 집중을 했던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테슬라 모델이 유럽 출시 지역 확대에 따른 추가 고객사 확보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고 유럽 시장에서 정책 모멘텀까지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2차 전지주 안에서 탑픽 종목 LNF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양시장 모두 개장을 했습니다. 잠시 화면 만나보고 와서 실시간 개장 상황 함께 하시죠. 네, 4월 8일 한 주의 중간 수요일 장입니다.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과 이 휴전 소식에 함께 양시장 모두 갭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벌써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전일 대비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6%나 넘게 급상승하면서 5,81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3.8% 상승하면서 1,07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자세한 수급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거래소에서 오늘 개인은 2조 원 넘는 물량을 팔아내고 있고 반면에 외국인이 7천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도 1조 원 넘는 금액을 현재 사들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환율도 지금 오늘도 1,500원대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거래 대금이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은 1,000억 원 넘는 물량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홀로 사들이고 있네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원이 넘는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먼저 거래소 분위기부터 살펴봅니다. 반도체 투톱 강합니다. 삼성전자 6% 상승이고요. 20만 전자 회복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00만 원은 다시 내놓은 채 99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지금 1위부터
거의 30위까지 모두 다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 다 빨간불 짙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홀로만 지금 파란불 3% 하락이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제약이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또 12% 추가 하락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로봇주들도 힘 좋고요. 제약바이오도 반도체 소부장단까지 모두 다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국내 증시 트렌드 섹터 알아보고 와야겠죠. 오늘은 구소연 캐스터 나와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구소윤입니다. 일주일의 반환점을 도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의 행보가 변동성이 큰 만큼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 어제는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확실한 기업 실적, 즉 숫자에 더 크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확인해야 할 변곡점들이 많습니다.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죠. 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지수가 위아래로 출렁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상승 시그널 섹터 4가지를 통해 오늘장 수익지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특징 섹터, 어제장 지수 폭등의 1등 공신 단연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예상 실적을 발표했는데 앞서 발표했던 잠정치마저 훌쩍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묻지마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는데요. 어제 삼성전자 주가 전거래일 대비 1.7% 넘게 오르며 꿈의 숫자로 불리던 20만 전자를 한때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AI 서버용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불거진 게 삼성전자 역대 최대 이익으로 이어졌다는 의견도 지배적인데요. D램, 낸드 모두 같은 많은 이런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공급 제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쟁사 대비 높은 수익 개선 효과를 가져온다는 의견입니다. 윌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가 당초 예상치를 30% 이상 상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 HBM 시장의 절대 강자인 SK 하이닉스 역시 어제 3%대 강세 보이며 90만 닉스에 안착했습니다. 또 주목할 점은 대형주뿐 아니라 소부장 기업들의 동반 상승인데요. HBM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한미반도체는 어제 장중에 1%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섹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실적과 뉴스가 완벽한 삼박자를 이루고 있는 점도 함께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기에 좋은 흐름 같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흔들림은 있지만 주도권은 여전히 반도체가 쥐고 있다는 점 어제장이 증명해낸 하루였습니다. 두 번째로 눈여겨볼 섹터 호텔인데요. 4월로 접어들면서 전국 각지에서 꽃축제도 열리고 야외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나들이 객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계절적 특수도 분명 있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해야 할 진짜 시그널은 바로 인바운드, 외국인 관광객 수의 가파른 증가인데요. 어제 한국관광공사와 관세청에서 3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 동향 및 유통업체 매출 동향 자료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걸 넘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는데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호텔과 면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종목들이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 신라는 그중에서 면세와 호텔의 시너지를 탄탄히 잡아서 호실적 기대감으로 어제 상승 탄력 좋았는데요. 5%대 빨간불로 어제장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프리미엄 휴양 문화의 아이콘인 아난티를 빼놓을 수 없죠. 아난티도 3%대 가까이 오르며 어제장 마무리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섹터 방위 산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이란 핵 협상 시한이 바로 오늘인데요. 보통 시장에 이런 위기가 닥치면 투자자들은 몸을 사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 시장의 매수세는 독특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가 방산주를 단순한 테마주가 아닌 일종의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데요. 글로벌 정세가 불안할수록 실질적인 방어력을 갖춘 K방산의 가치가 더욱 돋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기업 내부의 긍정적인 변화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사업 확장 기대감이 섹터 전체의 계급을 키우고 있는데요. 단순한 무기 제조를 넘어 항공 엔진과 우주 산업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 방산 기업으로의 도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방산주 내에서도 수주 잔고가 탄탄한 종목 위주의 압축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재편을 통해 몸집을 불리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6%대 급등하며 마무리했고요. 첨단 방산 IT, 위성 통신 분야에서 독보적인 한화 시스템 역시 3%대 어제장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정밀 유도 무기 체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LIG 넥스원까지 2%대 넘게 올랐습니다. 이 세 종목의 수급이 오늘장 지수에도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섹터,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의 한복판에서 가장 극적인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종목이죠. 바로 건설주입니다. 지난주 건설주 흐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이 돌면서 주요 건설주들이 일제히 불기둥을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타격 예고 발언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10% 급락하는 등 그야말로 냉탕과 온탕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어제장 건설주들이 이런 충격을 딛고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의 백고동을 울렸는데요. 오늘 건설주를 다시 끌어올리는 핵심 키워드 중동 재건 그리고 에너지 안보입니다. 이는 중동 전쟁의 종전 후 인프라 재건 과정에서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지역의 인프라 재건 수요가 결국 K건설의 대규모 수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어제장 강력한 매수세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대미 원전 투자 확대라는 격포제까지 더해지면서 건설 관련 ETF 쪽으로도 뭉칫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E&A의 경우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영향과 생산시설 확장공사 수주 등 기대감도 반영돼서 5%대 어제장 가까이 올랐고요. 또 K건설의 맏형격인 현대건설도 2%대 넘게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플랜트와 재건 사업에 강점을 지닌 대우건설, GS건설 역시 어제 나란히 강세 보이면서 지난주 급락폭을 빠르게 만회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실적이라는 확신과 지정학적 불안이라는 이런 리스크가 팽팽하게 맞붙는 이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20만 전자의 꿈과 90만 닉스의 안착이 우리 시장 기초 체력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미군의 이란 공격이라는 돌발 변수가 터진 만큼 장중 변동성 확대에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중심에서 흔들림 없는 투자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과 끝까지 함께하시죠. 지금까지 캐스터 구소윤이었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 4가지 알아봤고요. 현재 9시 14분 4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오늘도 발동되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개장 상황 같이 살펴보시죠. 코스피 상승 탄력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5.9% 상승하면서 5,82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조금 더 상승 탄력 키워내고 있습니다. 4.6% 오른 1,08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1,474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점, 1,500원대 아래로 지금 환율까지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환율까지도 많이 하락하면서 수급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1조 원 넘는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도 지금 1조 원 넘는 물량,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매수세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은 2조 8천억 원 팔아내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의 매수세 2천억 원가량 들어오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1,300억 원
1조 3천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다는 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아무래도 미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좋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그대로 훈풍 이어받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굉장히 강한 힘을 보이면서 20만 전자 그리고 100만 닉스를 지금 돌파한 그런 상황이고요. 현대차도 4%대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건설 쪽도 힘이 좋습니다. 대우건설도 두 자릿수대 슈팅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 E&A도 3% 상승하고 있고요. 대우건설 현재 또 9% 상승하면서 18,9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수가 하락했을 때 좋았던 쪽은 오늘 반면에 쉬어가고 있죠. LIG 넥스원 1% 넘게 하락이고요. SK 이터닉스도 4.7% 쉬어갑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거래대금 상위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제약이 그래도 낙폭을 조금 축소한 모습이네요. 9% 하락이고요. 에코프로 오늘 5% 상승하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4% 상승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광통신 관련주들 오늘도 힘이 좋습니다. 대한광통신 5% 상승이고요. 반도체 소부장단도 상승 탄력 잘 받아가고 있네요. 서울반도체 11% 상승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익 IPS도 6%대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흥구석유가 16%대 강한 하락 곡선 그려내면서 19,1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전강 후약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또 그러진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하지만요. 오늘은 또 휴전 이야기 좋은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수 흐름 잘 버텨줄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실적 시즌이 이제 정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부분 관련해서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이어지는 프로그램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실시간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시고 또 이어지는 종목 이야기들도 같이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 또 일교차가 크다고 합니다. 외투 꼭 챙겨서 오늘도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